ICT 이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 IT 시장.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젠 IT 시장까지 장악. 우리의 일상 속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중국 IT. 하지만 알고 보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다? 중국 IT 기술,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 IT 기술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륙의 실수, 대륙의 장난, 카피캣. 연일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전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좀 몇 번 쓰다가 고장나도 뭐 그런 그렇지 뭐 어차피 싸게 좀 샀으니까 이러고 버리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에도 이런 감정이 깔려있죠. 중국산답지 않게 괜찮네. 어쩌다가 성공했나 봐. 이런 감정이 말이죠. 그러던 중국 IT 제품이 이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등등 전 세계 대형 마켓과 가정을 장악했는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중국 IT 시장을 그저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중국 IT 기술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까? 로봇이 손짓하며 맞이하는 식당이 있다? 이곳은 중국 하얼빈에 있는 로봇 레스토랑인데요. 손님 맞이는 물론 주문 받기와 서빙도 척척. 심지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도 모두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은 2시간만 충전하면 5시간이나 일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엄청나다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대형 공격 및 정찰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일단 30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륙거리, 착륙 지점 등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륙 중량은 3톤에 이르고 정찰 거리도 80km나 된다는데요. 미사일 6기 탑재 가능, 건물 벽을 투과하는 레이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군사 드론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IT 기업들이 VR 시장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폭풍 마경의 가격이 무려 2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지름신 정말 강림할 것 같은데요.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지원하고 안경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자체 내에서 근시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중국 VR 시장으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젓가락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젓가락 끝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음식의 온도와 염도, 심지어 부패 여부를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준다는데요. 여기에 음식을 집는 순간 사용된 식용유 품질에 대해 우수, 양호, 불량 이렇게 3등급으로 판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의 영양 정보나 청결도를, 장을 볼 때는 과일의 당도나 재료의 유통기한 등도 알 수가 있고요.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영양 정보나 pH 농도를 분석해 보다 균형된 식단을 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 IT 기술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이번엔 스마트 글라스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는요, 본체 좌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한 다음 관련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스마트카, 가정용 전자기기 등과 연결되어 편리한 일상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발전의 끝이 어디일지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엔 여러 가지 센서 및 응용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핸들에는 노선 안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도착지는 어디인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전력이 모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전력은 각종 센서에 사용이 되고 스마트폰 충전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박동수 체크와 이동거리 및 운동량 등도 체크해주고요. 이외에도 페달 속도와 페달 압력을 측정,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중국 IT 시장 정말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의 IT 기술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에 참 많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IT 제품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 셀카봉부터 네. 이 이어폰, 그리고 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건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S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네. 또 이쪽에는 이제 H사에서 만든 제품들도 좀 보입니다. 네. 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수질 측정기가 수질을 측정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에서 50은 이제 고순도고요. 그리고 이제 50에서 100은 높은 순도, 100에서 300은 일반, 300에서 600은 약간 오염, 600에서 1000은 이제 아주 오염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대보시면은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수질 측정을 위해서 세 가지 물을 준비했습니다. 수돗물, 그리고 YTN 정수기, 그리고 생수입니다. 흔히 많이 마시는 아리수라고 하는 먹어도 된다. 네,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먼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가격이 가장 싸고 그 다음이 정수기고 가장 비싼 게 생수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을 들일수록 깨끗해지네요. 이제 중국 S사의 제품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뭐 특별하게 뭔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까 방금 보셨듯이 저런 이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정도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중국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있는 뭐 중금속, 뭐 여러 가지 유기 물질, 가용성 염료 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예, 다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 수질 측정기로요. 깜짝 S사 제품 테스트. 커피에 넣었습니다. 700 나오는데? 근데 이거 확실히 이거 잡아내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높은 순도만 나와서 이게 측정값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커피에 넣으니까 확실히 티가 나네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는 수준인 거죠. 네. 그렇군요. 저 다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앞에 보시면은 이제 체중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셀카봉도 있습니다. 셀카봉. 이게 다 S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S사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요? S사에서는 셀카봉도 만듭니다. 아니 우리는 S사에서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죠? S사는 모양 빠지니까 에이 이거 최신 IT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셀카봉을 생산을 안 하는데 여기 S사에서는 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S사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제 이 보조 배터리. 예, 보조 배터리. 대륙의 실수가 바로 이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게 아이폰 6라고 그러죠. 이 플래그십 수준의 스마트폰을 5번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5번 휴대전화를 5번이요? 네. 야, 실수라고 불릴만하다. 예, 이 제품이 그러니까 거의 2만 원에 나온다는 건 혁신이죠. 어떻게 보면. 2만 원이요? 네. 제가 보통 보조 배터리 얘기를 했었을 때 예전에 보면 거의 뭐 10만 원대에 그렇죠. 육박하는 그런 고급형들은 가격인데 그렇게 나오죠. 2만 원에 몇 번을 5번을 넘게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S사가 여기다 좀 약간 재치를 부려가지고 이 배터리에다 끼면은 이제 불빛이 나오게 하는 이제 LED 등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끼면은 선풍기가 나오게 하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선풍기인데요. 더우면 선풍기. 예, 시원합니다. 꽤 시원하네요. 꽤 시원해.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 덥기도 하고 앞도 봐야겠다. 덥기도 하고 앞도 봐야겠다. 2개는 안 되네요. 네, 안 되네요. 2개는 안 되네요. 실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한국 거였으면 2개 다 됐을지도 모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S사가 사실 중국에서는 저가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더 싼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싸다고요? 예. S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중상 정도의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데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케팅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싸도 너무 싸잖아. 이걸 어떻게? 진짜 경계해야겠는데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정말 안 좋았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따지면 딱 보면 알겠지만 많이 발전한 거 맞죠?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주류라고 불리는 이제 IT 기업들을 위협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IT 기술은 대륙에 있지 않았고요. 이제 대만이나 이제 홍콩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광저우 지역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네네. 짝퉁 샨자이라고 불리는 짝퉁 제품들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2000년대에 이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IT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이제 배경에 있었는데요. 네. 일례로 이제 국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 중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S사가 이제 반도체 그렇죠. 1위 기업인데,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 100억 달러, 이제 한 10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고, 지난해 6월에 이제 중국이 국가 ICT 산업 발전 지침을 내놓은 이후에 조성한 이제 225억 달러의 국가 IC 산업 투자 기금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S사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와, 후덜덜합니다. 근데 이런 주변 기기들도 인기지만 사실 스마트폰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 어떻습니까? 중국 아주 놀랍죠.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폰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짝퉁폰 정도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을 보면은 이제 S사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 3위예요. 작년 기록으로 6천만 대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우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뭐 LED 등 공기청정기, 체중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제품들이죠? 예, 이게 이제 S사의 이제 홍미노트 2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가격이 이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한번 보시죠. 이게 15만 원짜리 제품인데요. 약간 이 그립감이랄까요? 요거를 따지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쓰고 있는 노트 3보다 약간 가볍고 작은 느낌? 요 정도 느낌인데요. 한번 제가 화면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합리적인 부품들을 넣은, 그리고 가격이 15만 원이니까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지금 보면. 이 15만 원이면 어떤 수준이냐면 저희가 잘못해가지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액정 깨지면 15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사 제품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좀 기능 중에 재밌는 기능이 노크라 그래서 두 번 노크를 하면 화면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이렇게 좀 이게 화면 캡처가 되는, 화면 캡처가 되네요. 동그랗게 화면 캡처되는 뭐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는 H사의 휴대폰. 이거는 우리나라 S사 따라했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캡처가 되면서 바로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게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고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카페에 갈 수도 있고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보낼 수도 있고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러니까 고부가가치가 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 미디어 패드를 보셔도 이게 7인치짜리인데 이것도 뭐 거의 뭐 한 3, 4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드가 3, 40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하여튼 가격을 비교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 이거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지만 가격을 비교해서 기술력과 함께 이렇게 더해진다면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이 되겠네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 중국 스마트폰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느냐? 저희가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판넬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중국 S사의 이제 홍미노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5.5인치의 풀 HD고요. 이제 중국 H사의 아너 7은 이제 5.2인치의 풀 HD. 그리고 국내 S사의 이제 노트 5인데요. 이건 이제 5.7인치의 QHD입니다. QHD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풀 HD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텔레비전의 화질 정도 되는 이제 화질이고요. QHD는 그 화질의 4배 정도 되는 화질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5인치 되는 화면에서 풀 HD와 QHD를 과연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좀 이제 반론들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근데 말이죠. 안 좋은 걸 보다가 좋은 걸 보면 그다지 달라진 걸 못 느낍니다. 사실. 그런데 QHD를 보다가 한참 보고 있다가 풀 HD를 보면 뭐야 이 허접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국내 S사. 이제 카메라도 보겠습니다. 카메라 보면은 이제 후면 1,300만, 이제 전면 500만 화소고요. 그리고 이제 S 노트 같은 경우는 후면 1,600만에 전면 500만 화소인데요. 보통 이제 전면 카메라는 보통은 500만 화소를 다 씁니다. 근데 이제
H사 같은 경우에 이제 800만 정도로 이제 확대를 했다 정도 네. 차이점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 예전에 화소가 계속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으면서 네. 예, 사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양을 보시면 이제 배터리는 3060mAh이고요. 빼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3100이고요. 얘는 근데 왜 이거- S3만 300입니까? 잘못 쓴 것 같은데 3000입니다. 3000이군요. 3000이고요. 여기서 3000 네. 사실 뭐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램의 크기입니다. 램이 이제 2GB로 돼 있고 3GB로 돼 있고 4GB로 돼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네. 다 OS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램의 용량이 2GB가 된다는 거는 뭐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메모리가 3GB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과부하가 엄청 잘 걸려요. 저희는 뭐 아주 쉽게 그냥 터치만 딱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3GB가 넘으면 좀 쓸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4GB 정도는 돼야 좀 쓸만하다. 진짜 그렇군요.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인 거죠? 네, 반도체 기술이죠. 네. 자, 이번에 가격입니다. 정말. 정말 화나네. 아니, 13에서 15만 원이요. 정말. 그리고 국내사의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32GB의 저장 공간이 89만 9,800원. 네. 확실히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이네요. 네, 가격이 가장 크죠. 진짜 엄청나네요. 예. 자, 오늘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IT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런 이제 IoT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생태계에서 저가형으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가 올 것이냐? 네. 저는 최근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최근에 네. 이제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래그십, 그러니까 고급형 기기에서만 가능한 지금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위치대로 우리나라의 갈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형의 길에서 그렇죠.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 중국은 많이 파는 저가형. 네. 예. 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 IT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S 스마트폰 돌풍은 중국과 인도에서만 나타난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진출 계획을 밝힌 북미와 유럽에서 돌풍을 또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중국 IT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불과 5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노트5 살 거예요. 비싸도 그게 좋으니까.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카메라에서부터 건강을 지키고 치료하는 의료 현장은 물론 농업에까지 곳곳에 스며든 적외선. 적외선과 IT의 만남, 적외선 활용 백석. 오랜만에 도시 한복판에서 등장한 주한 씨. 날씨 좋다. 시원한 여름의 끝자락을 만끽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적외선입니다. 아, 적외선이요? 적외선이 생활 곳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적외선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적외선이란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을 가진 태양광선 중 하나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누어진다. 생활 속에서 적외선이 활용되는 첫 번째 현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에 그 원적외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원적외선이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원적외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따라가 보니 이게 저희가 얘기한 그
원적 개선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방에 원조 개선이 있다? 작은 방을 누비며 사방팔방으로 원조 개선을 찾아보는 주원 씨. 도통 보이질 않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 원적 개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위에를 한번 보세요. 천장을. 위에요? 네. 아, 여기서 원적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활 원적 개선 발견. 첨단 기술을 적용해 원적 개선부터 음이온, 항균, 탈취 기능까지 갖춘 만능 광역이 등장. 주은 씨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요? 예. 막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은데요? 이게 열판의 온도는 400도입니다. 400도요? 네. 아니, 한 40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원적 개선이어서 열이 분산이 돼서 이게 400도인데도 그렇게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사이언스 통하면서 의심만 늘어난 주원 씨. 직접 온도를 확인해 보는데. 현재 온도가 378도입니다. 오, 진짜 온도가 378도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손을 대보지만 여전히 따뜻하기만 한 광열기. 갑자기 열판에 물을 떨어뜨리는데, 그런데 증발하지 않고 이슬처럼 굴러가기만 하는 물방울. 이거 정말 신기하다. 휴지도 올려보지만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 물이 막 끓거나 증발하거나 그렇지 않네요? 네, 저희 제품은 다공성 광물질을 적용시킨 이 패널에서 원적 개선과 음이온이 방출되고 또 이런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적 개선을 방출하는 다공성 광물질과 6가지의 합성 물질의 첨단 기술을 적용. 국가 연구기관을 통해 고온에서도 90% 이상의 원적 개선이 방출됨을 확인. 일반 방열기 대 광열기. 적외선 카메라로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다. 방열기에 비해 광열기는 열이 골고루 분산될 뿐만 아니라 몸의 온도를 41도까지 높였는데, 인체에 몸이 침투돼서 몸 속에서부터 열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 온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열기를 특별하게 쓴다는 또 다른 현장. 사람은 보이지 않고 녹음만 가득한 이곳은 대체 어딘 걸까? 뭐지? 헉, 이거 버섯 아니에요, 버섯? 바로 건강 먹거리의 대표주자 버섯농장. 여기 웬 버섯이에요? 저희 오늘 버섯 따러 온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원적 개선이 나오고 있어요. 원적 개선이요? 네, 어디요? 바로 저기요. 버섯 키우는 비닐하우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광열기. 도대체 광열기가 농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보시면은 이게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원적 개선 음이온으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예쁘고 크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겁니다. 습도나 온도에 민감한 버섯은 쌀쌀해지는 초가을부터 온도 조절을 위해 난방기 사용이 필수. 땅을 이제 따뜻하게 한겨울에도 더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뿌리가 성장 촉진이 돼서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 시기가 당겨지고 그다음에 수확물이 증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 광열기. 혹독한 겨울로 유명한 중국 동북 삼성에 설치. 영하 30도의 겨울에도 불가능이나 여겼던 채소 농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중국 철도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광열기의 효과를 입증받았다고 한다. 중국 국민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속 적외선 현장을 찾은 주원 씨. 꾹꾹 숨은 적외선을 찾으러 병원을 이리저리 헤매는데,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여기 지금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는 곳이라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활용 현장. 바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신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기. 우리 인체 몸에서 발산하고 있는 적외선 열을 감지를 해서 그걸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온도가 높고 낮고의 차이를 갖다가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기계죠. 아, 네. 주원 씨 직접 체열 검사를 해보는데, 저 갈아입고 올게요.
주원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해줄 체열 검사가 시작되고 서서히 화면에 주원 씨의 몸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검사법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몸이 차다든가 또 머리 아프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막연히 증상만 듣고 얘기를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기계로서 실제로 열을 감지를 함으로써 이게 찬 것이 본인이 느끼는 찬 감각이 온도가 직접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감별해낼 수가 있겠고 또 병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검사 잘 됐나요? 네, 검사 결과 잘 나오셨습니다. 검사 즉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주원 씨의 몸 상태는 상체에 비해 차가운 하체가 문제라고. 주원 씨 몸 조심해야겠어요. 또 다른 적외선 현장. 여기도 특이한데 막 위에 빨간불이 있어요. 무작정 들어가서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편안하게 누워 계신다. 여기 안에 막 이렇게 빨간빛도 있고 한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온통센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신으로 좀 그 순수 원적 개선을 쓸 수 있는 치료 센터세요. 검사는 물론 보조 치료까지 각양각색의 제주꾼 적외선. 이렇게 치료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하니까요 이렇게 그 땀으로서 이렇게 나쁜 그런 그 노폐물 같은 게 이렇게 빠지면서 몸은 가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신 혈류 개선 작용이나 전신 순환 그리고 이제 신부의 온열 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부인분들 뭐 냉증 질환이라든지 뭐 월경통, 갱년기 장애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뭐 통증 질환이라든지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마지막 적외선 현장, 도시의 책임자 CCTV. CCTV 전문 업체를 찾아가 적외선 CCTV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흑백으로 보이시면서 이 카메라에서 적외선 빛이 나가면서 사물을 반사해서 이 카메라 쪽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적외선이 켜진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적외선 LED예요. 적외선 센서와 LED로 이루어진 적외선 CCTV. 사용이 적은 방을 빌려 적외선 CCTV를 직접 설치해 보았는데 불을 끄자 빨간 빛이 보이고 야간에 얼만큼 어두운 상태에서 화면이 잘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흑백이지만 현장에 있는 사물과 훔치는 도둑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는데 일단 범인의 인상착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 모습을 보고 범죄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적외선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전국,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첨단 IT 기술을 입고 나타난 적외선.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적외선 기술.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